오늘은 성매개 감염 질환 진료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2023년 성매개 감염 질환 진료 지침이 새로 나왔거든요. 성매개 감염 지침이라는 거는 의사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성매개 감염 질환들 어떻게 진단하고 검사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하고요, 요로생식기 감염학회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독 같은 성병 질환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경우에 의심을 하고 어떤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추적 관찰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가이드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문에 나온 내용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본 진료 지침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환자를 진료할 때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때 아니면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지침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최신의 내용을 반영해서 만드는 겁니다. 보통은 물론 의학 교과서라든가 논문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런 의학 교과서는 한 박자 느려요.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런 질환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여지면 이런 지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지침이 시간이 지나서 교과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가장 이제 정확한 그리고 실용적인 지침은 이런 근거를 참고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매년 발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만들게 되는데, 이전엔 2011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 판이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랬었는지 이게 늦춰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고를 했던 거는 2016년 판을 가지고 계속 저도 진료해서 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새로 2023년 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료 지침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 그런 성병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한데 그런 걸 다 빼고 보통 STD 12종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균들에 대한 내용만 좀 간추려서 표로 정리한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2016년 지금까지 제가 참고했던 내용이고, 2023년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조금 딱 봐도 좀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시죠? 여기는 이게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제일 많이 병원에 가서 들으실 만한 그런 균들 이름일 겁니다. 임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임질로 진단이 되면 남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세프트리악손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지스로맥스라는 약을 같이 사용한다.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이 여기 적혀 있는데 병원에 가서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스로맥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250mg 짜리인데 내알을 한꺼번에 주면서 한꺼번에 같이 드세요 라고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셔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번에 새로 달라진 거는 주사만 해도 된다 권장이 좀 바뀌었고요. 그 외에 대체 치료, 팩티노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주사를 쓰거나 젠타마이신이라는 걸 쓰거나 아지스로마이신을 쓰거나, 용량이 조금 늘었죠. 아지스로마이신이 그전에는 1g이었는데 이번에는 2g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약이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용량을 늘린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스펙티노마이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제 항생제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미디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성병 중 하나입니다.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성병이 있는데, 이전에는 아지스로마이신 그걸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항생제를 제안을 했어요. 아지스로마이신 아까 말씀드린 내알 한꺼번에 먹는 거 편하죠.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독시사이클린 약은 하루에 2번, 일주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불편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편하고 효과가 좋다 보니 워낙 약을 많이 쓰게 된 거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는 균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스로맥스, 아지스로마이신이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독시사이클린 약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외에 미노사이클린이라는 약을 쓰는데, 미노사이클린 미노신이라는 상품명으로 흔히 알려져 있고, 여드름 치료제로 이거 처방받아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약도 권장을 한다. 그 다음에 아지스로마이신, 지스로맥스는 그 다음 대체약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가능하면 이런 약들 먼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고, 이것도 흔하게 나타나는 성병이고, 이것도 그전에는 지스로맥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목시플로삭신이라는 약도 썼습니다. 이 균은 약간 치료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약을 썼는데도 치료 실패하거나 내성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가 실패할 때는 감수성 내성 검사를 꼭 해라
첫 번째로 쓰는 약은 아지스로마이신을 한 번에 많이 쓰거나 며칠간 여러 번 사용을 해라.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을 쓰지 말고 내성이나 감수성 검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치료가 실패되거나 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거든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성 검사가 되고 나서 약을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보다 보면 이 약 먹었는데도 계속 검사할 때마다 안 없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나오면 좀 긴장해서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는 트리코모나스라고 해서 질염 유발하는 균이죠. 원충이라고 하는데 사실 남자는 남자 요도 환경에서는 이게 증식이 될 수가 없고 단지 남자는 가지고만 있는 건데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약 처방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하나로 돼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약이 조금 간편해졌죠. 그래서 이런 병이 좀 달라졌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은 조금 더 치료하는 쪽으로, 그래서 병원체 수가 많으면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좀 바뀌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하고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전에는 그냥 공생균이다 뭐 치료할 필요 없다라고 거의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치료한다라고 냈었는데 임신 관련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약에 대한 언급도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사실 그전에는 별 큰 의미를 주지 않았지만 이런 균이 나오면서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제법 많이 보고됐었기 때문에 언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온라인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볼 때 어떤 게 이제 진짜 성병이고 어떤 거는 성병이 아니고 구분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꼭 치료를 해야 되고 합병증, 후유증에 대비를 해야 되고 파트너분도 꼭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지침에 따라서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치료하셔야 된다. 요거 치료 실패하면 계속 균이 나오는데 재검을 해도 계속 나오니까 초반에 좀 치료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의사들 모임에서 얘기를 해보면 유레아 플라즈마가 나왔는데 요도염 증상도 있고 또는 여성인데 질염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게 뭐 임신 관련 합병증 이런 것도 아닌데 정말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의견은 뭐냐면 이제 뭐 검사가 불완전했거나 균이 뭔가 변형을 일으켰거나 그런 이제 요도나 질 쪽에 어떤 환경이 변했거나 뭔가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지침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아직 의학이라는 건 그동안 많은 지식과 연구와 이런 거 경험들이 쌓여있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많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런 지침도 참고해 가면서 지식들이 쌓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균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거나 대처하는 게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좋은 약들이 나오고 계속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